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누르는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이 채팅, 댓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채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팅을 뭐 이것저것 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응, 지읒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윤석열안의 김건희와 관련해서 국민대에 대한 현지 감사를 모두 마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이에 대해서 감사 결과 과연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대와 김건희, 그리고 국민대와 윤석열의 그 연결 지점에서의 여러 의혹들이 있죠. 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교육부의 어떤 감사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넓게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죠. 김건희 의혹 국민대 현지 감사 마친 교육부 내용 정리 중이라는 겁니다. 교육부와 국민대에 따르게 되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대를 직접 방문한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은 김 씨에 대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김 씨를 겸임 교수로 위촉한 과정, 김 씨 논문 부정 재검증 과정, 국민대가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2007년부터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쓴 4개의 논문에 대해서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온 최근 2014년 국민대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허위 이력서를 냈다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대 낸 이 해당 이력서 경력 사항에 한국 폴리텍 1대학 시간 강사 신학 겸임 교원 이것을 부교수라고 적으면서 허위 기재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같은 이력서 학력 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허위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지난 2019년과 2020년 모두 24만 주, 총 16억 4천만 원어치를 매입해 논란이 된 바도 있는데, 자, 이 액수는 국민대가 소유하고 있는 2개사 주식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육부 감사관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가 끝났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더 들여다볼 것이 있다면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결과와 결과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정리가 되더라도 재심의 과정 1개월을 거친 뒤 발표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직원들이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상 방문 감사 뒤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재심의 과정을 한 달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는 감사 결과가 정식적으로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서울시가 박어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재심의 과정을 거치기 전인 지난 14일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감사원의 경우에도 재심의 이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이 조사 내용은 학위 수여 과정, 겸임교수 위촉 과정, 논문 부정을 재검증하는 그 과정,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연결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매입을 하게 된 그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중점적인 감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전해드린 바도 있고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 국민대의 이 이상하리만큼의 이 수상한 움직임, 김건희에 대한 특혜는 물론이고 그런 김건희의 황당한 논문을 비롯해서 허위 이력 등이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 이것을 했는가, 그리고 왜 시간 끌기를 했는가, 상대적으로 언론들의 보도가 적었던 부분, 이슈 역시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연결을 좀 지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요 관련된 내용을 먼저 기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고요. 서동용, 김건희 재직했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보유. 자,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재단 국민학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이 2019년 4월 18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2월 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24만 주를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제출받은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결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이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거나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잘못 제출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죠. 2020년 학교법인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학원은 도이치모터스와 또 다른 기업 주식 등 두 종류만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식 평가액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죠. 자, 여기서 참 수상쩍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대가 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는가, 그러니까 왜 사립학교법을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주식을 샀는지가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최초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2019년 4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시점이고 하나는 이유인 거죠. 시점과 이유만을 두고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충성서약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좀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19년 4월 이제 국민대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시점,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서 김건희의 전시회 협찬사가 늘었던 게 바로 2019년 6월 시점이었죠. 2019년 6월 시점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입이 이뤄집니다. 이 가까운 시기 국민대가 이 주식을 샀다라는 것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흐름을 좀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좀 함께 보시죠. 이데일리의 기사고요. 이것은 2019년 2월 10일자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내달 수원고검 개청에 때이른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솔솔이라는 내용인데요.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윤석열, 승진설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시키기 위한 어떤 사전포석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2019년 2월 10일자에 올라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사, 윤석열의 향후 진로는 오는 7월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의 검찰총장 바통을 이어받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인사 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일요신문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욕심 안 낼 거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서초동, 그러니까 검찰은 차기 총장이 누구냐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 등에서는 정권의 신임을 받는 윤석열이 파격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있죠.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진단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하마평이 나옵니다. 이것도 2019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윤석열의 하마평의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면 2019년 2월부터 진행이 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본격화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은 4월쯤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후보 내정의 그 본격화가 되던 그 시점, 검찰 내의 이런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하고 본인이 또 내정될 것이라는 어떤 짐작을 했던 것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본인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민대와 커넥션 부분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 대거 매입의 첫발, 최초의 매입이 역시 본격적인 하마평의 등장이었던 4월이었어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이 연관되어 사실상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의 논문을 허가한 국민대가 있다라는 점. 일단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이를 또 하필 매입 시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하마평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다라는 것을 보면 국민대 나름대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충성 맹세용 어떤 매입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올라서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가 이제 주관한 전시회, 그 전시회에 포스터 협찬사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이 협찬한 기업들이 11건이 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협찬한 회사들이 그 각각의 면면을 또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당시에 수사 중이었던 회사들이 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 협찬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상황. 무엇보다 협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포스터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바라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그 의도성이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대가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냐? 자, 기사들을 살펴보면 수사 중이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라는 든든한 백을 만들기 위한 대가성으로 이것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이제 매입을 했을 어떤 가능성, 이것은 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검찰총장 내정이 되기 전이었고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4월 주식 매입 이전이었던 2019년 1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학의 비리 제보가 상대적으로 정말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립 대학교들의 족벌 경영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떠올랐던 그 시점이 2019년 1월이었고요. 그리고 총장이라든가 이사장 자리가 장기 세습화되는 과정에서 횡령이라든가 채용 비리 등의 어떤 불법들이 굉장히 당연하듯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 시기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국민대 역시 설립자의 후손이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세습 경영이나 친인척 채용 자체는 그 당시 불법은 아니었지만 각종 부정과 불법 경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조적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국민대가 윤석열의 하마평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이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하필이면 2019년 1월부터 각 대학교의 이 문제들, 특히 국민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2019년 6월 18일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 발제를 맡았던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그 기사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워치의 보도 내용인데요. 2019년 6월 18일자에 올랐던 기사죠. 여기에 보시면 토론회 현장에서 직접 사업비리 공익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현장에서 국민대 등을 포함해서 10개 대학에 관련된
관련된 공익 제보가 현장에서 접수가 됐는데 현장에서 직접 공익 제보한 국민대 학생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 사장이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전 총장이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무리한 학과 통폐합을 강행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총장 성출 제도 등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 공익 제보와 함께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학 비리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던 국민대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춰야 했을 무언가의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감춰야 될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되면 역시 이 경영권에 있는 그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습해서 경영을 물려줘 왔던 이들의 다급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터지지 않게 막아야 되니까 이 검찰총장한테 슬쩍 뭔가 득이 될 만한 걸 쥐어줘 보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국민대가 어쨌든 의도를 갖고 4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본격화된 하마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김건희의 전시회에 협찬했던 협찬사들의 그 증가가 됐던 기점이 6월 이후로 이제 증가를 했던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6월에서야 이제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서 그 기업들의 협찬이 급증한 거 아닙니까? 그 대기업들도 몰랐던 사실을 어떻게 국민대가 미리 알고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또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대와 윤석열의 깊은 특수관계를 좀 의심을 해보게 되면 고발뉴스가 밝혀낸 바가 있었던 국민대와 윤석열의 커넥션 의혹,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는 황하영 동부전기 산업회장, 그의 아들이 또 뭐 윤석열 그 최측근으로 이제 붙어다니면서 보좌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가 있고, 그만큼 두 집안 간의 굉장히 끈끈한 이 친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 관련된 기사를 좀 먼저 보면서 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의형제 스폰서 윤석열과 황 사장의 40년 인연. 윤 전 총장과 강릉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동해시 인사 A씨, 그들이 옛날부터 서로 아는 관계 정도였다라는 것만 안다. 그리고 황 회장 스스로 본인이 사실을 하기 이전부터 윤석열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1980년대부터 알고 지낸 40년직이라는 거. 쌍용 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B씨 역시도 어떤 사유로 윤석열과 황하영이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할 때부터 황하영 회장이 윤 전 총장을 지원했다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C씨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 온 뒤부터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주장을 또 펼쳤기도 했고요. 자, 그들이 그러면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듯 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서 근무할 때 그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동해시 인사 D씨의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죠. 영은사에 암자가 있는데 윤석열이 거기서 공시 공부를 했다라고 들었다. 그때도 황하영 회장이 윤석열을 많이 지원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사, 특히 황하영 회장,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무정스님과 깊이 관련된 장소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무정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척에서 심도사라고 불려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삼부토건 아시죠?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관계로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지정해줄 정도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죠. 참고로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대표, 그 김건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윤석열의 연을 맺어줬다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황하영 회장은 이 무정이라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극진히 모셔온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은 심힐이라는 무속인으로도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남욱, 무정스님, 황하영, 윤석열은 이렇게 긴밀하게 얽혀있는 관계인데, 조 전 회장이 황 회장, 그리고 무정스님 이들과 골프를 치거나, 황 회장과 윤석열이 골프를 치거나, 황 회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골프를 치거나, 또는 황하영 회장, 윤석열 이들이 만찬을 함께 했던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바로 국민대와의 커넥션에 황하영 회장의 비즈니스에서 연결점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황하영 회장이 자신의 사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그 발판에는 조남욱 회장의 삼부토건의 힘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말고도 한 곳이 더 있었죠. 쌍용 양회입니다. 황하영이 삼부토건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쌍용 양회로부터 그 전기공사의 하청을 받아오면서 사업체를 키워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삼부토건과 쌍용 양회 등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황하영 회장이 쌓아왔던 신뢰는 여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하필 이 쌍용 양회가 과거에 인수를 했던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국민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국민대의 과거 이사진 목록을 또 쭉 보게 되면 쌍용 양회 설립자인 김성곤 회장의 아들, 그 아들이 이사진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의 손자가 지금의 국민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죠. 쌍용 양회와 국민대, 쌍용 양회와 황하영 회장, 황하영 회장과 윤석열, 이들의 연결 지점, 그 연결점은 김건희에 대한 국민대의 그 판단에 굉장히 이상한 지점들, 이게 그러니까 국민대가 왜 이토록 김건희를 쉴드를 쳐주는가, 결국 이들의 유착고리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연결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발뉴스의 또 다른 기사도 하나 보시죠. 국민대가
국민대가 정치를 한다.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했다. 대학가에서는 국민대의 이 같은 비협조적인 행동이나 엉터리 박사 논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여도 조사 시효를 내세워서 논문 검증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는 이성적 판단의 대학 집단이라기보다는 강한 반여 성향의 정치 집단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국민대 학교법인 국민학원 현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과 조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텃밭인 보수정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가 있고, 그리고 현 김지웅 이사장의 부친 김석원 1996년 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의 대구 달성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도 있고,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장의 조부이자 국민학원 초대 이사장인 고 김성곤 1958년부터 자유당 공화당 국회의원을 다선한 TK 인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와는 절친이었다라고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박정희를 보아왔고 사석에서는 박정희와 자녀의 결혼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 대학 사회에서는 일각에서 이 같은 국민대 학교법인의 보수 색채로 이 보수 그 야권 대선 주자에게 어떤 불리한 규명 작업에 학교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걸 꺼리는 것을 알고 국민대 대학본부가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국민대가 또 국민의힘 색채가 짙다라는 것 역시도 또 다른 유착의 고리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고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목적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위법성, 그리고 국민대가 김건희에 대한 실드를 치는 것까지, 이 배경에 연결되는 의혹은 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부 감사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범죄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대 연결고리처럼 여러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많은 기사들을 보여드렸고 그 과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제가 좀 말하는 설명 자체가 혹시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좀 이렇게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 감사만으로 자꾸 이게 끝나려고 하는 듯한 조짐이 보이고, 이런 교육부 감사의 결과조차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으니 단순히 감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데 이것을 감사로 그냥 얼렁뚱땅 시간 끌기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또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교육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밝혀야 될 일들은 밝혀내야 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은 또 수사기관 나름대로 밝혀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주목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